국민의힘 대구 북구에 주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시간인데 보통 이런 토론회 일찍 하더라도 10시에 하는데 여러 가지 오늘 국회 일정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일찍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잘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앞서 주요 내빈들 소개를 시켰습니다만 들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또 정우택 또 국회 부의장님께서 직접 잘 함께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애니메이션과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우리 문체의 이용호 간사님 바로 지금 소회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리를 이수하셨는데 그리고 유성걸 또 우리 또 기재위 간사님 같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끝까지 또 자리 좀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서정수 또 이인선 또 윤주경 의원님, 우리 윤주경 의원님 그때 강목절이었는데 잘 아시죠? 우리 윤봉길 의사님에게 손녀 되시고 김예지 의원 또 이게 굉장히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똑같이 법안 소위 지금 심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좀 자리를 이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차세대 K 콘텐츠 주자는 애니메이션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행사 준비에 누구보다도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주신 신창한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애니메이션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앞에 지금 이 플래카드에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를 보더라도 굉장히 친숙한 캐릭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나라 캐릭터 또 애니메이션 산업의 그동안의 역사와 저력을 이 캐릭터만 보더라도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K 콘텐츠 말씀들 많이 들으실 테지만 작년도 수출액만 하더라도 133억 달러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산업 분야 중에 당당히 지금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전 분야, 섬유 산업 분야까지 제친 우리 앞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다음에는 K 콘텐츠 산업이 한국 수출 산업의 표자노릇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K 콘텐츠 중에서도 물론 좀 게임이 가장 큰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애니메이션 산업 또한 오랫동안의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콘텐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이렇게 우리 한국 극장가를 보면 유난히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강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거의 한 600만 명 관객을 동원한 엘리멘탈을 비롯해가지고 또 퍼스트 설명 등 또 서점의 문단속 같은 경우에 저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만 분야, 섬유 산업 분야까지 제친 우리 앞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다음에는 K 콘텐츠 산업이 한국 수출 산업의 표자 노릇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K 콘텐츠 중에서도 물론 좀 게임이 가장 큰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애니메이션 산업 또한 오랫동안의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콘텐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이렇게 우리 한국 극장가를 보면 유난히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강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거의 한 600만 명 관객을 동원한 엘리멘탈을 비롯해가지고 또 퍼스트 설명 등 서점의 문단속 같은 경우에 저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이는 그 극장가뿐만 아니고 요즘부터 OTT를 통한 그 애니메이션 공개가 대부분의 그 공개의 그런 그 기회를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유명한 넷플릭스라든지 몇 가지 OTT를 들어가 보더라도 다른 분야는 한국 드라마들이 거의 뭐 이렇게 랭킹 10 안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유독 애니메이션 분야만 보면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을 좀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토론의 그 주제도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그 경쟁력 그러니까 이게 그 스토리면에서라든지 또 제작과 관련 기술 역량 그리고 그 작품성 이런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주로 이제 아동용 애니메이션 너무 치중해 왔던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동용 애니메이션 굉장히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큰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야 진짜 뭐 압도적인 조회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핑크퐁, 아기상어 핑크퐁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라바라든지 또 뽀로로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가치를 좀 그 보조를 맞출 만한 성인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든지 또 세계적인 그런 유통에 있어가지고는 아직까지 좀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는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애니메이션 생태계뿐만 아니고 우리 정부라든지 이런 지원책이 있어가지고도 조금 뭔가 개선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의식에서 오늘 토론회가 이렇게 좀 개최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레기 참석하신 애니메이션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우리나라 성인 애니메이션들도 국제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수상을 하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국제 영화제에서 때 주목받는 수상을 한 작품들을 이렇게 직접 보면은 상당히 그 스토리나 이런 데 독창적이고 그런 여러 가지 작품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미국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과 차별화되는 좀 한국만의 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육성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애니메이션, K 콘텐츠 중에서도 애니메이션, 그 중에서도 좀 성인들 아직 함께 볼 수 있는 좀 광범위한 연령대, 광범위한 장르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환경이 앞으로 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지난 정부에서 국가 보조 사업들에 대해서 좀 투명성 문제라든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으로 쓰여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국가 예산의 그 보조금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이 틀을 새롭게 좀 재정리하는 그런 지금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좀 걱정하는 부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지금 중요한 좀 정부 예산 심의 과정이 남아있고 국제 심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우려나 걱정까지 충분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오늘 문체부에게 전면적 1차관님도 와 계십니다만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애니메이션 산업이 정말 앞으로 우리 K 콘텐츠의 핵심 콘텐츠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해서 써주신 김수수 의원님 오늘 애니메이션 전문가라고 해도 될 만큼 해박한 지식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거의 한 3분의 1로 단축되었습니다. 본 행사 개최를 위해서 짧게 오늘 행사 준비해 주시고 또 와주신 지모태 부회장님 그리고 차관님 많은 의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단순히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의 민간 투자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고 또 OTT로 대변되는 그 새로운 성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즐길 수 있는 OTT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작품의 그 투자와 편성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오늘 이선민 교수님께서 좋은 자료를 발제를 해주실 거고 많은 토론 참석해 토론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이 어린이에서 조금 더 확대돼서 전 세계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또 OTT 환경에서 얼마나 한국 애니메이션이 차세대 글로벌 콘텐츠 리더로서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많은 토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한국 애니메이션은 아동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모든 다양한 그 층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정 계층 나이에 집중이 되지만 요새는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 규모도 제가 오기 전에 조금 찾아보니까 지난해 세계 시장 규모가 한 3,900억 달러. 그런데 2030년이면 한 5,800억 달러로 급신장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기록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애니메이션 쪽에
많이 그동안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직 한 6천억 규모, 우리 국내 시장 규모는 한 6천억 규모이기 때문에 그게 크지는 않지만 지금 해외 판권 수출이라든지 라이센싱을 통해서 아마 급성장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도 제 손주도 즐겨 들었던 아기상어, 핑크퐁인가요? 아기상어 이거는 최초로 100억 뷰를 넘을 정도로 이렇게 누적 조회수도 세계 1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의 K 콘텐츠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 OTT와 관련돼서 아마 많은 우리 이성민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발제도 해주시면서 토론을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아직도 근데 우리는 TV 방송 위주에 많이 치우쳐 있지 않나. 이제 앞으로 OTT 쪽으로 많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외국의 거대 OTT 회사들도 이 애니메이션 시장 지배력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K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오늘도 금년 행사도 마련해주신 김승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회 정우택 부의장님, 이인선 의원님, 윤주경 의원님, 서정숙 의원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함께해 주시는 신창만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자 협회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기조 발제를 해주시는 토론에 주시고 토론의 자단을 맡아주신 이성민 교수님을 비롯한 참석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이제 누구나 태어나서 처음 접하게 되는 문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친숙하고 모든 세대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웹툰, 게임, 캐릭터 등 연간 산업으로 확장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아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OTT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는 세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뽀로로, 캐치, 티니핑, 아기상어, 핑크퐁 등 우수한 인력 자원과 뛰어난 창의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K 애니메이션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문체부도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K 애니메이션이 세계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더욱더 탄탄히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고 OTT 환경에 맞는 지원 사업과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업계의 목소리에 기울여 듣고 K 애니메이션의 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K 애니메이션을 K 콘텐츠의 차세대 선두주자로 만들고 혁신적이고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OTT의 애니메이션 투자의 물꼬가 한국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하면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OTT 시대의 애니메이션이 왜 중요하고 OTT 시대의 애니메이션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관련돼서 자료들을 이것저것 많이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콘텐츠 진흥원에서 이제 매년 발간하는 애니메이션 산업 백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용자 대상 조사를 하는데 재밌는 게 OTT 서비스에서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그 서비스에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OTT를 고른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저도 발표를 준비하면서 아이들한테 애니메이션이 좋아요라는 얘기를 좀 덜 하고 싶은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이들한테 작품을 보여주려면 이 작품이 있는지를 계속 OTT를 구별해 가면서 찾아내고 있으니까 이끌어진 것 같고요. OTT라고 하면은 대부분 OTT가 뭐야 그러면은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에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정확하게 다 넷플릭스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다 브랜드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OTT는 동영상 콘텐츠를 딜리버리하는 플랫폼입니다. 명확한 정의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있던 미디어 환경이 이제 변화를 하면서 국내에서도 OTT 이용률이 거의 90% 이상으로 가면서 이용률이 거의 이제 OTT를 통해서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주 매체로 자리 잡은 건 사실이고, 제가 이제 이 애니메이션 부분을 제가 이렇게 깊게 고민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자료도 많이 보고 고민을 많이 하는 계기를 가졌는데,
애니메이션을 OTT를 통해서 시청하는 경험이 90% 이상이더라고요. 그만큼 애니메이션을 포함해가지고 드라마에 있는 다양한 장르가 OTT를 통해 소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콘텐츠 산업에 대한 육성 부분과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 부분은 상호 간에 맞닿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애니메이션 산업진흥법에 대해서 플랫폼 입장에서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플랫폼의 경쟁력은 아까 이성민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콘텐츠에서 나옵니다. 그 콘텐츠 중에서도 다양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한 예로 여기 말씀을 드리면은 K 콘텐츠에 대한 소재의 다양성이 OTT에서 K 콘텐츠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은 건 사실입니다. 아마 쭉 1년에 OTT에서 나오는 장르물을 보시게 되면은 초반에 좀비물이 나오다가 학원 폭력물이 나오다가 이제는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예능 콘텐츠로 소재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법률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법률은 K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지원과 경쟁력에 대해서 보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항을 보게 되면은 플랫폼 부분에 있어 약간 규제에 가까운 조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콘텐츠와 플랫폼의 이제 관계는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과 플랫폼의 경쟁력이 맞닿아야지만 그게 시너지를 놔야 되는데, 법률 개정의 이제 방향은 보다 콘텐츠에 대한 지원 부분과 플랫폼이 어떻게 하면은 그 콘텐츠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경쟁 차원에서 좀 정책 방향이 마련되는 게 그 법률 개정의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K 애니메이션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도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약간 과거에로 돌아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이제 토론문을 작성을 하다가 그때 애니메이션 산업진흥법이 만들어지고 문체부에서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진흥 기본 계획안을 5개년도 해가지고 내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기회에 쭉 한번 살펴봤는데 왜 이 5개년 계획을 쭉 살펴보니까는 앞서 말씀드린 문체부나 오픈지원에서 하고 있는 생애주기 주기별로 쭉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모든 기본 계획 안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미비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매체 환경 변화하는 부분하고 기존에 있던 기본 계획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매체 환경 부분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약간 지원 사업을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을 먼저 하는 게 좋은 지원 사업의 방향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OTT 쪽에 말씀드리면은 애니메이션 장르가 이용자들의 선택이 약간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용자 층에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약간 20대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콘텐츠 웨이브 같은 경우는 보통 30대부터 40대, 50대까지 약간 이용자층이 넓혀 있고, 티빙도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이용층이 넓혀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용자층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되는 게 플랫폼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리고 퀴즈 장르부터 다양한 장르, 애니메이션도 여러 이제 장르별로 이제 저희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저게 인기 순위로 아마 저희 웨이브나 TV가 들어가지고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기 순위 나옵니다. 그 대부분 키즈 장르보다는 15세 이상 애니메이션 장르로 인기 순위 쭉 나열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이용자가 플랫폼을 위해서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 사업에 대한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K 애니메이션에 대한 연령과 성별에 대한 확대 부분, 그러면 이용자층하고 이게 맞닿았거든요. 그래서 OTT와 좀 연계된 그 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
앞서 이성민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이 OTT 특화 지원이 2편 정도가 있더라고요. 한 예로 말씀드리면은 아마 원장님도 계시지만 국내 OTT하고 제작사 간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OTT 특화 지원 사업이 올해 예산이 많이 확대돼가지고 저희 플랫폼도 드라마 장르에 하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2년 넘게 OTT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서 2년 동안 고민을 해서 만든 성과가 있었고 콘진원과 우체부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산도 많이 확대돼가지고 예산이 확대과 동시에 제작비에 대한 부분을 일정 정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근데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명확한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OTT에 대한 특화 지원 사업은 국내 OTT의 퍼스트러인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작되기 힘든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원 장치가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년 동안 OTT 플랫폼은 급격히 성장했고 K-스토리 기반으로 K-드라마와 K-영화가 세계 여러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오고 있죠. 아쉬운 건 저희 K-애니메이션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건데요. 그리고 출제되었던 극장가에서도 작년과 재작년 비밀의 칼날 그리고 올해 초에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 속의 흥행을 통해서 국내에도 청소년과 성인 타겟 애니메이션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를 받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봐도 정말 15세 이상 K 애니메이션은 투자사와 대급사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시청 패턴이 그렇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K 애니메이션이 성장해가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육성시켜온 그리고 잘 성장해온 키즈 애니메이션과 별개로 15세 이상 K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최근 2024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애니메이션 지원사업 폐지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도 K 애니메이션 입장에서는 되게 존폐 위기까지 느껴질 정도로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애니메이션은 드라마나 영화와 달리 콘텐츠 자체로 소비되지 않고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나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머천다이징이나 라이센싱 사업도 전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15세 이상 타겟 애니메이션은 웹툰이나 웹소설을 원작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럴 경우에 기존 팬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는 구매력이 강한 청장년층 신규 팬덤을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팬덤을 형성하게 되면 그 팬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키더트 사업을 전개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언리얼 엔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러한 기술적인 어떤 우환성을 활용해서 메타버스나 게임이나 시각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그 성공 잠재력이 매우 큰 콘텐츠이거든요. 근데 이런 성공 콘텐츠, 이 성공 잠재력은 이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지 않으면 그 가능성조차 확인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근데 왜 이렇게 15세 이상 K 애니메이션 이 투자를 못 받는지 제가 다행히도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한 작품인데 투자는 받았는데 그동안 OTT 여러 국내 OTT 플랫폼 그리고 VC 투자사분들하고 토론 미팅을 진행했을 때 그 경험을 되돌아보면 일단 초기 피드백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OTT 플랫폼에서는 일단 15세 이상을 타겟으로 한 K 애니메이션 기존 성공 사례가 없고 드라마나 영화에 비해서 제작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담이 크다는 피드백이 가장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미팅을 통해서 플랫폼 담당자의 솔직한 피드백 중 기억에 남는 부분이 플랫폼 내부에 드라마나 영화 전문가는 많은데 애니메이션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이 없어서 초기 투자 목표를 누가 할지 결정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VC 투자사분들도 기존 성공 사례가 없는 것에 되게 부담을 가지고 계시고요. 더군다나 작품 검토 이전부터 저 애니메이션 펀드가 소진돼서 이제 검토 자체가 힘듭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그나마 어떤 분이 이제 투자자분들은 애니메이션을 고위험 투자 대상으로 간주해서 저희 모험 펀드에서는 투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 편성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줍니다. 저는 이제 OTT 플랫폼에서는 투자 및 편성할 의지가 전혀 없고 그리고 VC 투자사에서는 편성이 확정되면 얘기하자. 그러니까 여기 가서 뺨 맞고 여기 가서 뺨 맞고 그냥 약간 멘붕이 오는 시기인데 좀 맷집이 강해서 계속 버티면서 돌파구를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들이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갈 곳 없는 15세 이상을 타겟으로 한 K 애니메이션의 현 주소를
대변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토론회를 좀 준비하면서 기존의 15세 이상을 타겟으로 한 K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제작되었는지 한번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몇몇 독립 애니메이션 외에는 정말 상업용 애니메이션에서 찾아보기가 정말 없습니다. 전무할 정도로 없고요. 시리즈 애니메이션에서는 거의 없고, 제가 한국 역대 극장용 애니메이션 탑 30위까지, 1위에서 30위까지를 살펴봤어요.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개봉이 됐던 마당을 나와 맘타기 그나마 220만 명 정도로 1위고, 2위가 전박이 한반도 공룡 3D로 2012년에 개봉이 됐습니다. 이게 100만 명이고요. 3위가 뽀로로 극장판 슈퍼썰매 대모험 2013년인데 93만 명, 그 이후로는 다 100만 명 이후고요. 이 30편 중에 17편이 키즈 애니메이션의 극장판이에요. 그 전체가 전체 관람가고 15세 이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제작이 안 되고, 제작이 안 되니까 성공 사례가 없는데, 계속 성공 사례를 찾고 사업 모델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는 그냥 갈 데가 없어요.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언제까지 키즈 애니메이션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이게 좀 더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걸 아는데 투자를 안 하고 제작이 안 되니 그 가능성조차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런 촉박한 환경에서 그냥 제작사 그냥만으로 잘 만들어보세요. 15세 이상 타겟 애니메이션을. 그럴 때는 그냥 상당히 씨를 뿌리고 그냥 혼자 싹을 틔워보라 이런 느낌처럼 들릴 정도로 정말 섭섭할 때도 많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포카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을 좀 살펴봤을 때, 그 과제당 지원 금액이 가장 큰 지원 사업이 IP 활용 제작 지원이 4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이 5억 원인데, 정말 도움이 되고 저희도 도움을 받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정을 보면 15세 이상을 타겟으로 하는 3D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경우 24분 12편을 기준으로 한 시즌 하나 혹은 대략 85분 기류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비가 보통 50억 원대에서 많게는 70억 원대까지 책정이 됩니다. 근데 4억 원에서 5억 원은 솔직히 기획개발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기획개발 비용에는 보통 웹툰이나 웹소설을 원작으로 했을 때 원작 한 권 구매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통의 애니메이션 작가와는 작업을 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영화 작가나 혹은 드라마 전문 시나리오 작가와 이제 섭외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드는 시나리오 비용도 꽤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메인 캐릭터나 배경 그룹 디벨롭, 그다음에 컨셉 작업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투자사들은 OTT 플랫폼도 그렇고 외식 투자사분들도 그렇고 15세 이상 또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15세 이상을 타겟으로 한 성인용 애니메이션 사례가 없으니 저희가 티저 영상을 보고 결정할게요. 그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시나리오, 감독, 그리고 배우진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일단 사례가 없으니 잘 모르겠다라는 어떤 피드백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것까지 제작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4억 원에서 5억 원은 정말 빠듯하고요. 그나마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초기 기술 R&D 비용이 포함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 제작비는 5억 원 좀 넘게 됩니다. 이 모든 걸 이제 저희 제작사가 부담해서 진행을 하긴 하는데, 이제 이후에 투자를 받지 못해서 제작이 못 되는 경우에는 모두 손실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희 대표님도 앞에 계시긴 한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감이 옵니다. 이게 계속해도 안 되는 상황이 올 때마다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정부의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제작 지원 사업이 되려면 최소한 제작 지원금은 순 제작비의 30에서 40% 정도 되는 지원금액으로 상향 조정이 돼서 나중에 투자를 검토하게 될 OTT 플랫폼이나 그다음에 영화 배급사 그리고 글씨 투자사분들이 부담이 좀 줄여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작 완료 이후에도 플랫폼과 직접 연계해서 유통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단기간으로 테스트해보는 게 아니고 장기간, 좀 장기적으로 해서 제작 편수도 많아지고 그 안에서 좀 성공 사례가 나오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5년, 10년 후에도 한국 역대 박스오피스 애니메이션을 얘기할 때 물론 좋은 작품이긴 한데 그 마당을 나와 암탉이 계속 얘기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220만, 이게 300만, 400만 명도 아닌데 아직도 12년 동안 그 기록이 안 깨지고 있다는 건 그것도 또한 극장용 애니메이션
데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호 애니메이션 팀장 심혜대입니다. 오늘도 역시 많이 두들겨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 발제문을 시작을 성과를 쓴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혼나겠다 싶은데 저희가 이제 콘텐츠진흥원이 2009년에 이제 출범한 이후에 제작 지원 사업들을 제가 이 발제문을 쓰면서 한번 봤더니 한 누적 상업과 독립 합쳐서 750편이 넘는 제작 지원을 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업 쪽에서는 뭐 뽀로로나 모카폴리, 라바 이런 프로젝트, 그다음에 뭐 그 연상호 감독님의 뭐 이전작인 사이비 이런 것도 지원을 제가 당시에 이제 팀원으로 있었을 때 지원했던 기억도 있고요. 뭐 독립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뉴스가 났습니다만 이제 넷플릭스의 이제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이신 한지원 감독님이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또 하신다고 하고, 뭐 장영균 감독님, 한병화 감독님 뭐 이런 분들 저희가 함께 또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단순히 이제 그 제작 지원 일방향의 제작 지원이 아니라 그때그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VR, AR이 대두가 되었을 때는 저희가 차세대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이라는 거를 또 신설을 했었고, 그다음에 웹툰이나 웹소설들이 또 잘 그 진행이 됐을 때는 그런 우수원작 IP를 활용한 그 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2022년도에도 신설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제작 그 전체 사업 규모 제작비에 있어서 저희가 부침은 있었습니다만은 올해가 이제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인 42% 정도 증가해서 226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제작 지원 중심이었다면 그걸 좀 기획과 제작과 유통에 이르는 단계로 좀 하면서 그런 그 제작 프로세스에 맞춘 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다시 한번 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이제 가장 큰 변경점이라고 하면 사실 기획 단계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바이블 지원이었던 그 부트캠프 약 7억 원 상당을 기획 쪽에 있어서 한 30억 쪽으로 30억 규모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수한 기획개발 공모를 통해서 이제 기획개발을 우수 기획개발작들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획개발이 완성될 수 있도록 부트캠프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수 또 부트캠프 지원작들이 파일럿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나 공동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피칭 쇼케이스를 하는 그런 1년의 기획개발 단계의 프로젝트들을 또 30억 규모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첫 사업들인데요. 10월에 이제 저희가 북미의 캐나다 스튜디오에 직접 이제 부트캠프 기업들 모시고 그냥 문 두들기고 지금 가서 이런 프로젝트들 하고 있으니 투자나 혹은 공동 제작해 주십시오.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는데요. 여기 10월이니까 요거 결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나오던 얘기인데 이제 뭐 슬램덩크나 스즈메 문단속 같은, 그다음에 엘리멘탈 다 500만 관객을 넘겼고, 저는 이제 그 덕업일치라고 할까요? 저는 만화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이 회사를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첫 팀도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했었던 거고, 그때 이제 뭐 장영훈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도 만났었고요. 13년 지나서 이제 애니메이션 팀장으로 오게 됐는데,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들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보니까 좀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 청장년층 12세, 15세 이상의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거를 빌미로 이제 그 올해 내년도 신규 사업에 그 청장년층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이라는 거를 사실 처음에는 1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제가 이제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9월에 기재부 심의가 다 끝나고 이제 국회까지 통과돼야 알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저블하게 지금 반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장년층에 대한 정부 주도의 지원 사업이 내년에는 그래도 적지 않은 폭, 어떻게 보자면 좀 더 큰 폭으로, 지금까지 아까 양창주 팀장님 말씀 주셨던 4억, 5억 원 수준이 아닌 조금 더 큰 수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규모로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청장년층이나 OTT 외에도 저희가 지금 뭐 거대한 플랫폼사와도
뭐 협업 논의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이제 기존 영유아 시장 외에도 더 청장년층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더 주목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사업들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왔죠.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OEM 물량들이 줄어들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IP를 보유한 창작 애니메이션 산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지원 제도의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애니메이션 총량제입니다.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해야 된다는 방송법 조항이 있고요. 이 조항은 국내 애니메이션의 환경을 창작으로 바꿨고 우리 애니메이션 산업이 기획 전략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애니메이션인들은 그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산업계와 학계가 힘을 모아서 약 10년 동안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2019년에 결실을 맺어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법이라는 근거법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즉 애니메이션 그 산업법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애니메이션 산업법에서는 국가가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당위적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애니메이션 산업법을 근거로 해서 2020년에 준정부 자문기구로서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강문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6명의 위원들이 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주요 정책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 지금 OTT를 비롯한 그 미디어 환경, 미디어 시장 변화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산업법을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애니메이션 업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하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위원님께서 애니메이션 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즉 K애니메이션 성장법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 개정안에는 그 기획 단계 역량 강화, 체계적 제작 지원, 연관 사업 기반 구성, 지역 생태계 활성화 방안, 지식 재산 활용, 금융 지원,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나 OTT 플랫폼이 영향력을 날로 확대하고 있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U 등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기준의 제도들을 지금 법률안들을 제정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세계 추세에 맞춰서 김승수 위원님은 관계부처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업계랑 의논하면서 이 법안을 만들었고요. 지금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 법률안은 오늘도 국회 상임위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어떤 소망과 의지가 국회에 전달되어 이번 회의에 꼭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관련된 6개 협단체와 또 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는 그동안 OTT로 재편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그 애니메이션 산업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 제도들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를 비롯해서 그 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의 병건철 부회장님, 그 다음에 예술인협회의 최성 부회장님이 실무적으로
이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고요. 강문주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 위원장님과 애니메이션 제작협회 신창환 회장님께서 산업계를 대표해서 추진위원회를 지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토론회는 실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애니메이션인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추진위원회는 이 애니메이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의 요구와 이런 것들이 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대로 우리 K 애니메이션이 OTT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자니 이 토론회를 통해서 하나 단서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계신 여러 애니인들께서 계속 관심과 응원과 지지를 해주시면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더 좋은 환경에서 만들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 연령층을 더 상향 확장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2013년에 한번 초등학생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작품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경험했었고요. 여기서 굴하지 않고 또 한 번 2021년에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에 도전을 했었는데요. 그 작품이 이제 포텐덕이라는 이름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다행히 방영한 지 3개월 만에 이 삽입고 똥발반내라는 삽입곡이 크게 히트를 하면서 작품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한 시민단체에서 포텐덕의 몇몇 장면을 문제 삼고 방송사의 심의 기준 강화를 요구하면서 다소 과장되고 왜곡된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다행히 그때 마침 이제 똥발반내가 워낙 핫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에서 그 보도 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저희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모든 계약건들이 다 백지화되고 한국에서는 아마 지금 TV에서는 방송을 할 수 없는, TV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작품이 돼가지고 거의 매장당하다시피 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 회사도 큰 타격을 받고 아마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재밌는 것은 이 작품이 또 미국의 동물복지단체가 주최하는 동물권 영화제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애니메이션 부문 최고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 포텐덕이 한국에서 받았던 대접에 대해서 같이 분노를 하면서 연대를 제안했고 지금은 그분들이 직접 미국에 이 애니메이션을 배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영어 버전을 제작하고 계세요. 그것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 이렇게 우리나라에서와 미국에서의 극단적인 평가가 갈리는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방송물의 시청 등급 체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작품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위가 조금 높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10세 이상 등급을 원했는데 우리나라 방송에는 10세 이상 등급이라는 게 없고 7세 다음은 12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12세 등급을 신청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등급이 매겨지진 않았고 의외로 7세 등급이 매겨졌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나게 된 건데 이 미국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미국에는 영유아 등급이 있고 그리고 7세 이상가 그리고 전 연령가가 있고요. 그리고 PG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14세 이상, 17세 이상 이렇게 6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우리나라는 영유아물과 7세 이상, 12세 이상, 15세 이상, 19세 이상 이렇게 5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차이가 이 PG 등급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 피지 등급은 부모의 시청 지도가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이 피지 등급은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에 가장 필요한 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PG 등급의 신설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물의 그 시청 등급 체제가 좀 개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강력히 가지고 있고 그런 변화로 인해서 저희와 같은 아까 양창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 그 최근 문체부 상사부에서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앞에 계셔가지고 세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의 일원화가 그 행정 편의적인 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 업계에서는 많은 비견이 없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작 지원, 어떤 첨단물의 제작 지원은요 다양할수록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뭐 큰 자본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시나리오와 아이디어로 인해서 독립적으로 많이 제작되어 왔고 또 그로 인해서 킬러 콘텐츠가 탄생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런 그 중소기업의 혹은 작은 창작 집단에서 그런 제작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당장 그 제작 지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좀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태예요. 심지어는 얼마 전 6월 15일 날 문체부에서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게 행정편의적이라는 저희들의 생각은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영화진흥위원회하고 콘텐츠진흥원 양 그 기관에서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는 건 행정력에 남기고 심지어는 창작 집단에서는 이 부분에 되게 혼선을 겪고 있고 번거로워하고 있다. 이게 누구의 의견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전혀 번거롭지 않거든요. 여러 기관에서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찬성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지원받고 좀 창작되어지면 그만큼 그 애니메이션의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단단한 어떤 뿌리를 조성함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원 제도인데 이게 없어진다고 하고 솔직히 그 과정에서 기관과 업체 혹은 창작자들과 그 어떤 상의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 논의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그 기재부에서 최종 예산 결정 직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무쪼록 그 논의의 테이블이 다시 만들어져서 또 다른 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의 그런 현황 또 문제점 발전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발제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마지막까지 걱정하시는 그런 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제가 인사 말씀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그 한국 애니메이션의 가축은 사실 거의 다 갖췄다고 보면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더 이제 세계적인 상품으로 유통을 시킬 것이냐, 마케팅을 할 것인가. 또 그 과정에서 최근에는 사실은 극장에서 상영도 중요하지만 OTT의 그 영향력이 할수록 이거는 압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애니메이션, 한국 애니메이션이 OTT 환경 속에서 어떻게 또 살아남고 또 발전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굉장히 큰 저희의 숙제면서 우리가 좀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언론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만화 웹툰하고 계속 이렇게 논의를 이어오면서 첫째로 이제 주목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 우리가 이제 우리 창작물의 K 콘텐츠의 불법 복제 유통에 대해서 예방과 사후 구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작권 보호의 한 측면이고 두 번째는 이제 IP에 있어가지고 1차 저작권이 2, 3차 이렇게 저작권을 옮겨가면서 원저작자들이 굉장히 좀 본의 아니게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오늘 좀 배웠습니다. 1차적인 불법 복지 유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이제 전 부처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야기가 일치감이 있었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당력회의를 거쳐서 정부 대책으로 정부 대책을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이제 1차 저작권 문제 이 부분도 계속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애니메이션 웹툰과 관련해서 굉장히 또 이제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역시 이것도 또 저작권과 관계되는 부분이 그 AI라든지 또 챗GPT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디지털 기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어디까지를 고유 저작권으로 볼 것이 맞겠냐 이것들도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보면은 디지털 기술이 지금 디지털 기술로 대체되는 부분을 맡고 있던 이쪽에 종사하고 계시던 분들이 지금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지금 논의체를 좀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그 상위층의 의사결정 논의체도 별도로 운영하면서 실무 좀 테이퍼칭들을 이렇게 해서 좀 논의를 좀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사항을 봤을 때 K 콘텐츠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저작권 문제를 어떤 식으로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이제 개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제작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운 부분을 이게 진짜 이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가장 우선돼야 되겠다 해서 그런 쪽에 많이 좀 노력을 기울여갈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그게 결국은 넷플릭스를 들어가는 건 OTT와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는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오히려 이제 애니메이션뿐만 아니고 드라마나 영화 쪽만 하더라도 기존의 극장의 기본이 어려웠던 제작자 어려운 것들이 그런 OTT의 그 자금력을 가지고 가까스로 만들어서 대박을 터뜨린 경우는 있었었는데 지금 할수록 이제는 오히려 그거 자체가 그런 OTT의 그 독점적 그 지위를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게 만드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 K 콘텐츠의 생태계 자체가 한 방에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OTT와의 K 콘텐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 작가들의 그런 저작권은 물론이고 2차 제작자들이라든지 또 기타 유통 배급사들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최소한의 이런 생태 보존을 위해서는 뭔가 그런 안전장치라 그럴까 완전한 보호막은 아니라 하더라도 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얼마 전에는 이제 영화계 인사들하고 제가 이거 판단했습니다만 조만간 다 같이 이게 공통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OTT와의 관계에 있어서 K 콘텐츠가 이게 그래도 좀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오히려 건전한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도 지금 2차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최소한 저는 이제 국감전에 그 토론을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해외 OTT도 좀 끌어들여가지고 그쪽에 좀 이제 대책을 물어보려고 좀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토론회 제대로 좀 이렇게 포함을 안 하면은 이번 국감 때도 이제 그런 우리 K 콘텐츠 애니메이션 계를 비롯해서 콘텐츠의 우려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국감장을 통해서 이렇게 좀 물어보고 또 대책을 좀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 하고 계시는 걸 저도 알고 있고 어제도 용산에서 이제 우리 비서관실 그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서 1차관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기존의 이제 본전의 지원이나 또 임진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런 지원을 받은 작품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안식은 애니메이션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받는 그런 실질적으로 이게 성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나오고 있는 그 중요한 지원, 중요한 그런 분야에 대한 지원 항목은 없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그 이전에 그 논의 이전의 사실은 문재인이나 영진이나 또 문집에서 저희 의원실하고 적극적인 좀 논의가 좀 사실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있었으면 좀 더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었겠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거는 국가고 보조 사업들 민간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그 애니메이션 그 지원 파트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좀 제로 베이스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정부안으로 기재부에 제출됐던 것들도 추가적으로 한 20%씩 다 이게 삭감을 하거나 삭제된 상태에서 지금 검토해서 기재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이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것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휩쓸려 가지고 이게 삭감되거나 뭐 없어지거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특히 이제 우리 K 콘텐츠 분야와 관련해서는 문체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 예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좀 긴 시간 잘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굉장히 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애니메이션 산업이 이제 K 애니메이션이 이제 디즈니 만화나 일본 만화를 넘어서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그 기자 토론자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토론의 준비에 힘써주신 시창원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